네, AI 반도체 패권 전쟁 이번 시간에는 대만 편입니다. 대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만이 지금은 잘 나가지만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옛날 그 1980년대, 90년대 이때까지 뭐 200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하청 받아갖고 PC 조립하고 막 그랬던 반도체 변방 어떻게 보면 IT의 변방국이었어요. 그랬던 대만이 요즘 잘 나갑니다. 물론 뭐 미국이 다 키워주고 있다시피 해서 그런 거지만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도대체 갑자기 대만이 뜹니다. 예. 그 이유를 좀 알려면은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뭐 일본, 대만 이때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보면 자, 일본의 상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일본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뭐 1980년대 반도체를 주름 잡았잖아요. 일본이 그러다가 미일 반도체 협정 등 미국의 일본 죽이기에 걸려들었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건 미국이 뭐 플라자 합의도 하고 그래갖고 미국이 일본을 죽여버렸잖아요. 반도체에 있어서. 그래갖고 죽은 건데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 완전히 망가졌죠. 일본이. 근데 이거 말고도 그 밖에 망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가 또 망하게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PC가 대중화가 되면서 저렴한 디램이 필요했어요. 시장에는. 대중화가 되니까 이제 PC가 막 보급이 되잖아요. 각 가정에. 그러니까 막 이제 저렴한 이제 싸고 그런 싼 디램이 메모리죠. 이게 필요했는데 일본은 뭐가 있어요? 일본 특유의 아시겠지만 장인 정신 있잖아요. 뭐 하나 만들면 제대로 만들자 그래서 끝장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고급화된 디램을 썼어요. 고급화 디램. 그래서 수명도 막 20년, 30년 가는 그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가 비싸죠. 그래서 이거 비싸게 판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팔립니까? 안 팔리죠.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또 헛발질을 해야 됩니다. 2단 엽차기를 해요. 쓸데없이. 인위적인 구조 조정을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 제조업을 한창 이끌었던 창업 세대들이 사라진 겁니다. 오타네. 죄송해요. 사라져버림으로써 이제 기업 리더십에 공백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미국 때문에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가 죽어버린 건데 그거 말고도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일본 스스로도 이렇게 망하게 한 거다.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1980년대, 90년대 일본의 상황은 이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땠냐, 우리나라. 자, 일본 반도체가 이제 몰락을 하니까 요 틈을 타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그래갖고 1990년대 초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치고 올라옵니다. 삼성은 1974년도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이건희 회장 아시죠? 이건희 회장 아버지가 누구야? 이병철이죠. 이병철. 이병철한테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반도체 사업 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못 알아들어 말귀를. 그래갖고 무슨 얼어 죽을 반도체야? 그래갖고 꺼져. 그래갖고 결국 설득을 했는데 실패해갖고 이병철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이제 그럼 내가 하겠어. 그래갖고 삼성전자 주식 판 돈으로 파산 직전에 있는 그 당시에 한국반도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요거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때가 이제 거의 이제 그 반도체 사업 시작이었다고 봐야죠. 시작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27년 무려 27년 정도 늦은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27년 정도 차이가 났던 겁니다. 늦게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1992년도에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을 개발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일본을 뛰어넘어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64메가 지금이야 뭐 우습지만 이 당시 64메가 디램 대단한 거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후 삼성전자는요. 1993년에 세계 반도체 순위 7위에 진입을 하고 2002년에는 2위에 올라갔고 한동안 요 2위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뭐 지난 일본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순위에서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8, 90년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치고 올라왔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럼 대만은 어땠냐? 자, 대만은요. 제가 아까 뭐 변방이다 그랬는데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노트북, 전자시계 이런 거 조립 생산하던 그런 생산 기지였어요. 하청받아갖고 중국의 위협으로 인해 갖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된 IT 산업의 변방, 제가 아까 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변방이었습니다. 그랬던 대만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제조 분야 1위, 설계 분야 2위, 핵심 공장 다 품은 반도체 섬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설계 세계 2위입니다. 2위, 세계 2등.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요거 제조 분야 세계 1위 1등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한 78%. 그 중에 파운드 1위 TSMC. 후공정.
후공정도 세계 1등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52.6%. 이 후공정 분야 전 세계 1위 ASE 그룹이 있잖아요.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설계 쪽에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나죠. 그래도 22% 정도 되는데 무시 못하죠. 미디어텍이 있습니다. 미디어텍. 여기는 모바일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넘버 1 1위입니다. 1위. 예. 대만이 지금 이렇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대만이 지금 이런데 자, 왜 이렇게 대만이 이렇게 그냥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오늘날 떴냐? 그 중심에는 TSMC가 있습니다. TSMC 아시죠? 이 TSMC를 빼고는 대만의 반도체 IT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TSMC 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 8, 90년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0년대 들어갔고 우리나라 그 삼성이 막 메모리 장악하고 치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래갖고 대만에 뛰어들어갔고 이게 먹을 게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한 거야. 이미 삼성이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일본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하고 대만 아니죠. 일본하고 한국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이거 뛰어들어봐야 우리가 먹을 게 없구나 그래갖고 눈을 돌린 게 어디냐? 위탁 생산이었습니다. 위탁 생산. 파운드리. 그래서 TSMC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창업주 이름이 모리스 창이잖아요. 모리스 창.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라고 부르는데 여기 출신이요. 모리스 창이. 모리스 창은 그래갖고 이 대만 정부하고 함께 1987년도에 파운드리 회사인 TSMC를 설립합니다. 이게 TSMC가 뭐의 약자예요? 아시죠?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그래서 이 회사 이름에 타이완, 대만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라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대만 정부도 여기 출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창업한 거야. 그래서 대만 정부가 많이 지원을 했죠. 그래서 TSMC는 팹리스들한테는 관심의 대상이었어, 이 당시. 왜 이때만 해도 이런 파운드리가 없었으니까. 설계 실력만 있다면 굳이 생산 시설 없이도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팹리스들은 이거 환영할 만해요. 예, 생산 시설. 반도체 공장 하나 생산시설 라인 하나 까는데 1조 2조 들어가는데 아시죠? 1조 2조 들어가는데 이거 투자 안 해도 된대. 그냥 맡겨버리면 된대. 예. 그래서 이 TSMC가 내세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세웠던 모토가 뭡니까? 우리는 절대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고객 팹리스의 마음을 파고든 거죠. 팹리스 마음에서는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한 거야 이거. 우리가 설계한 거 그럼 이거 그대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파운드리에다 이거 줘야 되는데 설계도 넘겨야 되는데 이 파운드리가 이거 보고 설계도 지네가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베껴가지고 또는 이걸 빼돌려갖고 딴 데다 팔아먹거나 지네가 설계도 보고 그대로 베껴버려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파운드리 위탁 생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갖고 고객을 설득해갖고 이게 먹혀든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한 우물만 판 거죠. TSMC가.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대만 전체가 거대한 반도체 섬이 돼버렸습니다. 실리콘 실드, 실리콘 방패, 반도체 방패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TSMC는요, 대만을 남북으로 이게 대만 그 지도잖아요. 대만 국도 지도. 남과 북으로 260km 긴 거리입니다. 260km를 연결하는 반도체 벨트. 이걸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4대 반도체 생산 거점을 만들고 있는데 맨 위쪽이 여기가 룽탄, 그 다음에 여기가 신주 과학단지, 그리고 여기가 중부 타이중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가 남부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생산 거점을 지금 그 조성 중에 있고, 그러니까 섬 전체가 반도체가 되는 거야. 반도체 섬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반도체로 다 뒤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룽탄 같은 경우에 맨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1나노 공장이 2028년도에 양산 예정으로 내후년 2026년도에 1나노 공장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2027년도 1년 늦죠? 이때 1.4나노 공정 도입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부, 그 다음에 남부 쪽에 이 초미세 공정 그 공장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중부 쪽에는 2나노 공장을 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양산 예정에 있어요. 2나노 공장. 중부면 여기죠. 타이중 여기.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있고 특히 중부하고 남부 과학단지 좀 지울까요? 중부하고 남부 여기 세 번째 여기하고 여기는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게 3나노급, 5나노급인데 요 3나노하고 5나노 칩의 생산 중에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실리콘 실드 반도체 방패라는 이름으로 국가 안보까지 떠받치고 있다. 왜 이렇게 섬 전체를 다 반도체로 뒤덮다시피 하냐? 이거 안보와도 직결된 거예요. 예. 아니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계속 시달리고 있잖아요. 뻑하면 대만 침공한다 그러고 뭔 일만 있으면 중국이 대만 섬 전체를 다 에워싸다시피 하고 겁을 주고 있잖아요. 훈련 막 전투기 띄우고 이래가면서 막 훈련하면서 겁 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안보와도 직결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로 뒤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는 대만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예, 그래서 실리콘 실드다. 이걸 만들어 버렸다. 자, TSMC는 수율 문제라고 했는데 수율. 이 수율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SMC 참고로 5나노 수율은 지금 약 80%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3나노 수율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4나노 수율은 약 70에서 8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다. 예. 그 수율이 80%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수율이 다른 말로 바꿔 이건 불량률이 몇 프로냐. 그러니까 불량품이 몇 프로 정도 비중이 되느냐. 그래서 웨이퍼 100장을 투입했을 때 정상품이 약 80장이라는 소리예요. 수율이 80%라는 뜻은. 그리고 나머지 20장이 불량 정도다. 불량품이다. 이 뜻인데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수율이 80%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왜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수율이 너무 낮으면 고객사가 요구한 납기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율이 중요하다. 파운드리 입장에서 고객사가 요구한 납기를 못 맞춘다? 이거 거래 끊기는 겁니다. 그냥 거래처 날아가는 거예요. 예? 팹리스 발주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납기를 쟤네는 타준데 납기를 못 맞추네? 일감 안 줍니다. 그래서 수율이 중요한 거예요. 자, TSMC는 또 그 3나노 양산 시점이 2022년 12월이었어요. 한 2년 정도 됐죠. 그리고 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3나노를 양산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 3나노를 양산한 시점은 언제였냐? 2022년 6월. 그러니까 더 한 6개월 정도 앞섰어요. 삼성전자가 3나노를 TSMC보다 약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참 잘한 짓이야.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수율은 떨어져. 삼성전자가 TSMC보다. 그래서 수율은 TSMC가 앞서 있는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 추정이 되고 있고 하지만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보통 7나노 이하를 최첨단 반도체, 첨단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요 7나노 이하 생산의 92%를 어디 가고 있냐? TSMC가 다 하고 있습니다. TSMC가 7나노급 이하 생산의 92% TSMC, 8%만이 삼성전자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TSMC가 다 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인공지능 AI 반도체 비율은 전체 매출의 46%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그래서 TSMC 실적을 해부해 보니까 이 고성능 컴퓨팅 분야 요게 46%다. 46%. 참고로 고성능 컴퓨팅 분야가 뭐냐면 인공지능에 주로 쓰이는 초고속 대용량 반도체를 고성능 HPC라고 분류를 합니다. TSMC가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쪽 분야의 매출 비중이 몇 프로냐? 46%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AI 반도체 비율이 전체 매출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 주로 이제 AP라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러니까 PC로 얘기하면 CPU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 요쪽 그 전체 매출에서 요쪽 그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았어요. 비중이 제일 높아갖고 1위였는데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이쪽이 고성능 컴퓨팅 쪽이 매출 비중 1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위가 스마트폰 38% 정도 되네요. 예. 야, 이게 바뀌었습니다. TSMC가. 자, TSMC 높은 수율과 정확한 납기일로 이러니까 고객사가 안 좋아하겠어요? 고객사들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다. TSMC는 애플, AMD, 미디어텍 등 빅테크 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500여 개의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올해 1분기 기준이요. TSMC가 62%입니다. 62%. 부동의 1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13%. 2위, 2등이긴 한데 격차가 많이 나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TSMC가 삼성전자의 몇 배입니까 지금? 그리고 3위가 중국 파운드리 업체 1위, 중국 파운드리 1위 업체 SMIC인데 요게 3위인데
6%밖에 안 돼요, 얘네도. 그래도 3위로 올라왔네. 예. 그래서 TSMC가 지금 거의 다 파운드리 쪽은 혼자 다 해먹고 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부동의 일이죠. 계속 안 바뀌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TSMC 공격적 투자. 올해만 공장 7개 더 짓는다. 예? 일본 구마모토에 지금 제1 공장은 개소식 얼마 전에 했고, 제2 공장 추가 건설 예정인데, 제3 공장 건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지금. 야, 대단합니다. 예? TSMC가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TSMC는 후공정 생태계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공정 생태계. 후공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또 이렇게 공정이 나뉘어지는데요. 후공정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즉 반도체를 만들고 난 이후에 제품 테스트하는 거, 그리고 가공 및 포장, 조립하는 거, 이거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공정을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후공정 시장은 2010년대부터 매년 평균 10%씩 성장을 해갖고 2022년 기준 100조 원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또 오타네. 죄송합니다. TSMC는 수주 물량의 후공정을 자국의 후공정 업체들한테 지금까지 하청을 계속 줘갖고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후공정 업체 중 6곳이 대만 업체예요. 참고로 세계 1등 넘버원 후공정 업체인 대만의 ASE 그룹이 2022년 재작년이죠. 매출액은 27조 원을 기록했다. 덕분에 TSMC 덕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후공정 생태계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다. TSMC가. 예? 야. 근데 자, 제가 요 부분을 또 강조하고 싶은데요. TSMC가 이 미국 등에 올라탔습니다. 지금 미국 등에 올라탔어.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미국, 일본하고 반도체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따. 대만은 이거를 통해 갖고 점유율도 늘리고 영향력도 확대하려는 지금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미국 등에 올라탔죠, 지금. 그래서 대만은 2021년도 미국과 일본과 반도체 협력을 선언했고요. 미국과 일본도 2022년 반도체 기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만, 미국, 일본 삼각 동맹이죠. 반도체 협력 관계를 보면 대만은 파운드리에 집중하고 TSMC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리조나에다 공장 짓죠. 그리고 미국은 반도체 설계, 팹리스 이쪽에 강점이 있잖아요. 이쪽에 집중하고 미국의 뭐 엔비디아, AMD, 애플 이런데, 그리고 일본은 소부장이라고 그래갖고 소재, 부품, 장비 쪽에 강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계가 이제 각자 분야에 집중을 해갖고 동맹을 맺음으로써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예. 우리 한국만, 좀 왕따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정쩡합니다. 지금 여기 이 동맹에 끼어들 자리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역할은 지금 매우 어정쩡한 상태고요.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를 또 우리 한국은 중국에 두고 있어갖고 반중국 동맹에 나서기도 참 애매모호합니다. 중국 눈치도 봐야 돼요. 참고로 삼성전자는 전체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40%를 시안에서 생산합니다. 중국 시안. SK 하이닉스는 전체 D램 메모리 50% 절반을 중국 우시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여기 공장 다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갖고 여기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애매해. 우리는 메모리야 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미국 등에 올라탄 TSMC.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400억 달러 투자해갖고 공장 짓고 있는 거 아시죠? 2024년부터 4나노 반도체를, 그리고 2026년 내후년이죠. 이때부터 3나노 반도체 생산 예정에 있었는데 이게 사람을 못 구했대요. 숙련공을 기술자를 못 구해가지고 인력난 때문에 공장 가동을 1년 연기하게 생겼답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는 올해부터 4나노 반도체 생산 예정이었는데 1년 연기돼갖고 내년부터 생산이 가능할 듯 하답니다. 그래서 자, 미국 등에 올라탄 이유, TSMC가 미국 등에 올라탄 이유. TSMC는요, 미국에다 공장을 건설해갖고 요걸 건설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통해서 첨단 반도체 시장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 네?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 아까 주요 고객사들 애플이나 AMD니 엔비디아 미국에다가 공장 짓는다 그러니까는 되게 좋아요, 지금. 고객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그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에 공장이 있으니까 이 공장에서 만들어다 납품하니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TSMC 주요 고객사 보면 애플이 1등이에요. 매출 비중 25%, 애플, 엔비디아, 퀄컴, 인텔 되게 좋아합니다. 미국에다 공장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얘네들이 물량을 TSMC에다 더 몰아주겠죠. 더 많이 몰아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TSMC가 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 등에 올라탄 겁니다. 지금 동맹도 맺고 미국에다 공장도 짓고. 자, 미국 등에만 올라탔냐? 아까 동맹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삼각동맹. 일본 등에도 올라탔어요. 일본 등에도. 그래서 TSMC 아시죠? 일본 구마모토 현에다가 제1공장, 제2공장 건설. 아까 근데 말씀드렸죠. 제3공장도 지을까 말까 좀 고려하고 있다고. 그리고 TSMC는 70억 달러, 그리고 소니가 5억 달러를 각각 투자해갖고 JASM, 이거는 뭐냐면 구마모토 현에다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 공장을 운영하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찾아보진 못했지만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닌가. 그래서 운영사예요. 운영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공동 출자해갖고 공동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공장을 운영하는 거겠죠. 그래서 TSMC는 일본 공장 건설을 통해서 첨단 반도체는 물론이고요. 특히 일본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장악 의도도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일본에는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수요차가 충분하잖아요. 이 자동차 회사들. 여기서 차량용 반도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주문하겠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납품 받겠죠.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은 르네사스 외에는 또 경쟁자가 없어요. 일본에는. 일본의 르네사스 테크놀로지인가? 뒤에 그 상호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르네사스 뭐뭐뭐인데 거기 말고는 없어요.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이 일본에는 현재. 경쟁자도 이거 딸랑 하나밖에 없는데 얘네도 예전에 그 적자를 면치 못해갖고 공적 자금 투입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르네사스가. 얘네도 비실비실해요. 그러니까 TSMC가 더 시장을 장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런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등에 올라탄 거예요. 예? 그래서 자, 미국과 일본 등에 올라타려는 TSMC의 의도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미국과 일본에다 공장을 막 때려 지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리스크 뭐요? 대만 침공이죠. 요거를 리스크를 분산을 시키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의 고객사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고객사를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의도. 실제로 TSMC의 고객인 애플, 엔비디아, 퀄컴, AMD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큰 손들은 미국산 반도체 생산을 적극 환영합니다. 웰컴 이러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 등에 올라타려고 하는 거고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TSMC가.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어떻게 좀 최대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려봤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그 AI 반도체 패권 경쟁 대만으로 가서 쭉 말씀드려봤고 대만은 TSMC를 빼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TSMC 위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